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재환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영상이고요. 2월 11일자 영상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외부에서 촬영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일곱 번째 나머지 정리 vs 인수 정리, 그 전에 알아야 할 인수 분해에 대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너무 좀 갑작스럽죠? 왜냐면 제가 원래 계획은 나머지 정리해서 한 파트를 더 하려고 했었는데, 음,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면서 예비 고1 학생분들이 좀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영상을 올려야 조금 더 도움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좀 찍게 됐고요. 이 영상과 2월 18일의 영상 이 두 개를 끝으로 1단원 전체 큰 다항식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2월 25일 이제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2월의 마지막 이제 금요일일 텐데 그때는 제가 좀 더 특별한 영상으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 뭐냐면요. 특별한 영상이라고 뭐 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하게 개념 설명만 할 거냐? 근데 그거는 또 아닐 거라서 음,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좀 지금의 방식과는 사뭇 다른 영상으로 제작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조립제법까지 배웠고요. 그 조립제법에 대해서 이제 목과 나머지를 이제 계산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 영상을 좀 제작할 예정이 있습니다. 언제 업로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냥 정보 제공용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제공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이제까지 해왔던 이신론적 장애의 최소화를 위한 영상으로 제작되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나오기 전에 어떤 거를 배웠냐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뤄봤을 거고 곱셈 공식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물을 역으로 나타낸 과정을 이제 인수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붙였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완전 제곱식의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제시를 한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두 개를 왜 썼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위에 것만 제시하면 되는데 밑에 거는 왜 제시됐을까? 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사람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요. A 0보다 커야 되고요. B 0보다 커야 됩니다.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A가 0보다 큰데 B가 0보다 작게 된다면 또는 A가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면 부호는 반대가 됩니다. 이 가운데 부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인수분해나 지금 인수분해는 아니죠. 곱셈 공식을 진행했을 때 지금과 같은 현상이 좀 일어날 수 있어서 식의 나열밖에는 제시가 안 될 거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꼭 이렇게 붙이죠. 완전 제곱식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완전 제곱식.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또 특별한 또 케이스가 있죠.
a 플러스 b가 있고 a 마이너스 b가 있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합차 공식을 또 거론합니다. 예, 합차 공식이요. 사실 이건 공식이라기보다 풀리는 건데, 이 풀리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참 좋겠냐 라고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푼 거는 전개죠. 전개. 정확하게는 전개고, 역으로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 형태를 가지고 곱으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인수분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이 경우는, 다시 할게요. 지금 제가 줄이 있는 걸로 했는데, 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되어 있는 이 과정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플러스 b 하나, a 마이너스 b 하나, 이것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인수라고 부를 겁니다. 인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내용까지 알아야 하냐, 그 이상의 차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상. 그 이상이라고 한다면 2차까지를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다면 이제는 3차까지 알아야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위를 생각해 보면 참 편해요. 단위라고 한다면 이제 도형에서의 단위인데요. 우리가 센티미터 배웠죠? 센티미터 배웠고요. 제곱 센티미터 배웠고 세제곱 센티미터를 배웠을 겁니다. 이 단위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센티미터인 경우에는 센티미터죠, 정확하게. 센티미터는 둘레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각형, 뭐 보편적으로 직사각형이라고 한다면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하고 곱하기 2를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 2는 왜 2였냐? 가로 2개, 세로 2개였어서 2를 묶였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단위는 센티미터가 등장했었습니다. 그 다음 제곱 센티미터, 이거는 넓이였어요. 넓이. 그래서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이야기를 붙였죠.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넓이 얘기하니까 또 여러분 든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뭐 직사각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설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1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단위 넓이입니다. 이 단위 넓이를 얼마나 채울 수 있느냐를 가지고 노네요. 이 1 제곱 센티미터는 1cm 곱하기 1cm로 만든 것으로서 이 도형을 여기에 담았을 때 얼마나 담아지겠느냐를 가지고 넓이를 계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의 축적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길이가 있을 겁니다.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가요. 이렇게 가면 어딘가에 도달하겠죠? 그 도달한 데까지에 대한 축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세로를 몇 센티미터라고 정해져 있다면, 뭐 별 센티미터라고 할게요. 이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 모르니까 이거를 곱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변의 축적으로 놓고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세제곱센티미터는 어떤 얘기냐면 부피입니다. 예. 부피가 등장하니까 우린 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1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2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3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넓이는 1차원에서 설명 불가능하고요. 2차원부터 설명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부피는 3차원부터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과 1차원에서는 부피라는 이야기를 언급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런 점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피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라고 하는 것으로써 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어디서 나왔냐? 네, 밑면이에요. 밑면의 넓이. 그러니까 밑면의 넓이라는 것에서 이 변의 축적은 이제 부피로 갔을 때는 면의 축적이 되는 거죠. 쌓아져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만큼 계산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언급했느냐? 왜 언급했느냐? 제곱, 세제곱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수분해라는 파트를 들어가면 인수분해 공식을 다루기 전에 어떤 도형이 등장할 겁니다. 예, 어떤 도형이 등장하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이제 한번 직육면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이 그림을 또 굉장히 잘 그려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몇 등분으로 잘라진 거냐면 이렇게 하나 잘린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렇게 해서 단면 자른 겁니다. 갑자기 그림이 좀 이상하죠? 제가 그림을 여기에 붙이고 싶은데 편집이 이래서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이미지가 좀 있으면 좀 예쁘게 해서 그림을 붙여놓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제가 어려워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를 쓴 이유 말씀드릴게요. 블록 8개가 있어요. 그 블록 8개를 맞추면 직육면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이제 제시가 될 거예요. 교과서에서. 뭐 어느 교과서에든지 아마 이 이야기는 좀 언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펴시다가 이런 모형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교과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요. 이런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 이야기가 언급돼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볼게요. 일단 a 세제곱이 있고요. a 제곱 b라고 하는 이 항목이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들어가 있고요. a b 제곱이 3개 들어가 있고요. b 세제곱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a 세제곱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a 제곱 b가 3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 a b제곱도 3개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b세제곱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8개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8개. A로만 봅시다. A 곱하기 A 곱하기 A 하나 나왔겠죠? B 곱하기 B 곱하기 B 나왔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A 곱하기 A 곱하기 B일 수도 있고요. A 곱하기 B 곱하기 A일 수도 있고요. B 곱하기 A 곱하기 A일 수도 있어요. 3개.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B일 수 있고 B 곱하기 A 곱하기 B일 수도 있고 B 곱하기 B 곱하기 A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으로 봤을 때 무언가 나타난 규칙이 보이실까요? 보였으면 참 좋겠는데 자 일단 여긴만 볼게요. 여긴만 이거를 민넓이라 보겠습니다. 민넓이. 그리고 나서 이 가운데 부분만 또 보면 아이고 이거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가로입니다. 가로고요. 이 부분을 세로로 볼게요. 다 다르죠? 근데 잘 보십시오. A가 있는 이 부분 내지는 B가 있는 이 부분에서 어쨌든 우리가 A, B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직사각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높이가 배정되고 있구나를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도형을 여기에서 만들어낸다라는 건데 실제로 나타내 보았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등장을 해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요. 조금만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 싶은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좀 부럽더라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길이를 A 플러스 B라고 해볼게요. 여기 길이를. 그리고 여기 길이를 A 플러스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좀 자를 거예요. 자를 건데 얼마만큼 자를 거냐? A만큼 잘라보고요. 여기를 B만큼 잘라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른 이유는 이 공식이 정말 이렇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서예요. 이게 정말 이 공식인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개한 것에 여기 인수분해라고 했으니까 이 과정이 맞는지를 살펴보면 해결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 플러스 B 이 둘을 곱하는 과정은 알아요. 그죠? 을 제곱이라고 했고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얻었다. 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곱해졌냐를 보면 A를 곱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 지금 A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A에 A 플러스 B의 제곱을 해보면 A에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요. 또 위에 것만 또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B를 또 곱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b가 될 거고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더할 거고요. 더하면 a의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b의 a 플러스 b의 제곱이 될 거고, 이는 a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더하기 b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인수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인수가 보이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a 플러스 b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죠. 공통으로 들어간 거는 우리가 따로 빼면 뭐만 남냐면 앞에 a 하나 남고요, 뒤에 b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곱의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안 쓰고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죠. 무방하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뒤에 것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있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곱해질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풀 거거든요.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2a 제곱 b a b제곱 더하기 a 제곱 b 더하기 2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동류항이 보이시죠? 동류항이 보이고 여기 동류항 보이실 거예요. 동류항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에 대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또 지수법칙의 내용에 따라서 a 플러스 b 세제곱이라 쓸 수 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수분해를 하는 그 과정을 알아야 하지만 뭐 이런 과정을 알아야 다음의 내용들을 정리할 때도 굉장히 편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과정 때문에 사실은 다 등장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등장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자,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런 공식 봤을 거예요. x 플러스 a의 제곱 뭐 이런 형태를 봤을 거고, 이 형태 말고도 x 플러스 b 뭐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도 봤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러죠. a랑 b가 나왔는데 왜 갑자기 여기는 x가 등장시켜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여기에서 ax 플러스 b하고 cx 플러스 d 이야기하면서 여기는 또 왜 x 앞에 개수가 또 붙어 있고 상수랑 해서 곱해져 있냐, 문자가 너무 많다,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언제 등장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이신 분들 뭐 내지는 뭐 제 영상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당연히 모르실 거예요. 네, 아마도 예비교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알아야 할 것이 2022학년도 중등 임용고사 선정 경쟁 시험에서 이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이신론적장애. 인수분해가 인신론적 장애로 나왔었어요. 그만큼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공식으로만 설명을 똑같이 하게 되면 학생들은 인지를 할 때 인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과 같은 상황처럼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x 등장했고 ax 등장했고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정리가 필요할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만 봐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이제 생각을 달리 하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b가 아니고 c라면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키게 하고요. 혹시나 그냥 이 a가 문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문자의 앞에서의 이 개수는 1이니까 이 개수를 달리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쓰게 된 거죠. 이 과정은 완전 제곱식에서 파생된 거고요. 완전 제곱식의 변형 상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변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개수의 변형이에요. 네. 이런 상태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 생각하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a 플러스 b의 제곱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도 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문자의 추가죠. 네, 문자의 추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나가면 이 인수분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공식이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이나마 학생들이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신론적 장애를 갖는 데에 좀 최소화를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내용을 꺼내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에 대한 인신론적 장애를 언급하기 위해서 제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저는 좀 특이한 방식을 좀 좋아합니다. 특이한 방식을 좋아해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제곱이 있죠. 세제곱에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서 여러분이 한번 더 꺼내볼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까처럼 제가 부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개수를 더 확대시키던지 여러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월 11일자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